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8일차 독해력 강화 트레이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단락도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일까요?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그런데 다음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문장을 보시는 순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럼 그것보다 더 피자가 강조한 내용이 있다는 거구나.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다음 부분을 살펴봐 주셔야 되겠죠. 환자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 써주고 있죠. 그래서 환자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즉 위험과 다른 치료법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네요. 여기까지 보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환자가 결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글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문장도 이제는 잘 처리가 되실 거예요. 동의의 의무라는 것은 기만 금지 의무의 연장선에 있다. 어떤 친구가 이 문장이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의의 의무, 기만 금지의 의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연장선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심플하게 얘네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네? 까지만 사고하시는 게 수험 독해에서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고요. 굳이 이거를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한다면 A라는 것은 B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건 기만 금지 의무랑 결국 이 동의 의무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 기만 금지 의무가 이게 동의의 의무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연장선에 있다라는 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고 계속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의 관계를 너무 명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동의의 의무랑 기만금지 의무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파악해 주시는 게 수험 독해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과의 관계이죠. 자율성 존중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둘 다 자율성 존중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필자는 자율성 존중 원리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동의의 의무는 여기 있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랑 연결될 수 있고 환자에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만금지 의무나 조금 더 가깝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글에서 결과적으로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동의보다는 정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의의 의무랑 기만 금지 의무 중에서도 기만 금지 의무를 좀 더 강조해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동의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동의의 의무나 기만 금지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것 모두 다 자율성 존중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자율성 존중 원리네요.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20세기 초까지도라고 했으니까 이건 과거죠. 과거에는 제대로 기만 금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악행 금지 원리에 근거해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만이 정당화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악행 금지 원리에 근거를 해서 오히려 기만이 정당화되는 것이 과거의 흐름이었다면 오늘날에서는 더 이상 그러하지 않다. 기만이 금지된다. 기만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진실 때문에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악행 금지 원리 때문에 기만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악행 금지 원리랑 자율성 존중 원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날에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 아니라 과거에는 악행금지의 원리랑 자율성 존중 원리가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행금지의 원리에 근거해서 기만이 정당화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악행금지 원리가 자율성 존중 원리랑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악행금지 원리에 근거하여서 기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의 처음에 시작을 그런대로 한다라는 것에 먼저 별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첫 단락에 비해서 두 번째 단락이 그러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데라는 표현 때문에 세 번째 단락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은 마지막 단락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 자율성 존중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자율성 존중 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까지 단락을 연결하면서 독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율성 존중 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상위의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단순히 또 기만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대요. 아까는 기만을 금지하여야 된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제 기만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어떤 것을 또 강조하는 내용이 뒤에 연달아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처럼 하는 부분부터 힘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가 정보 제공을 조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어떠한 판단의 기준이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의사가 정보 제공을 조종하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단락에서 강조를 하면서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뒤에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사가 관련된 정보를 모두 밝히게 되면 조종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보 제공을 조종하면 안 되고 환자 역시 조종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끔 의사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그냥 제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환자의 결정을 조종하는 그런 정보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마지막 단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율성을 너무너무나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선택지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를 추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2번, 4번이었고요. 여러분들 과제 하신 것 중에 보면 2번, 4번을 먼저 추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번을 추려서 답이 되는 선택지 4번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은 2번과 4번 중에 어떤 선택지가 더 추론형에 가까운가를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조합하는 선택지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뭐뭐 할수록, 리을수록이라는 어미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통해 정보를 조합하고 있는 4번 선택지가 2번 선택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적인 추론형 선택지가 되겠고요. 똑같이 자율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론형 선택지의 원리를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향 자체가 추론형 선택지를 답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 2번과 4번을 추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4번을 추리게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러한 접근들을 잘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 4번이었는데요. 정보의 양과 환자의 자율성 관계는 연결될 수가 없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환자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그리고 조종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 제공을 조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답이 되는 선택지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환자의 자율성이 더 존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는 선택지는 4번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 동의 의무는 의사가 환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만 금지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 요게 먼저고 그거의 연장선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의의 의무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피스에서는 누가 앞서냐 누가 뒤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관련이 있다. 두 개가 별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두 의무가 뗄래야 떼려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두 단락을 연결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자율성 존중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다시 한번 나왔을 땐 굉장히 임팩트가 큰 거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두 번째 단락까지 왔더니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다시 한번 만난다라고 하면 답이 되는 선택지를 추릴 때도 이 키워드를 생각해야 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이미 자율성 존중 원리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만나는 순간 그 다음 단락에서도 자율성 존중 원리 혹은 자율성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일차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주시고요. 우리 그 실강이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실강이 그걸 뭐라 그러죠? 마감이 맞나요? 실강이 인원이 다 차서 더 이상 등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실강에서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 마지막 독해 챌린지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